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내 발로 걷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세까지 내 발로 걸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현관문 열고 밖에 나가는 것, 이 모든 게 다리로 시작됩니다. 걷지 못하면 무너지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 장 보러 가는 것, 친구 만나는 것, 병원 가는 것,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다 다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걷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팔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정확히는 하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상체보다 하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훨씬 빠릅니다. 40대부터 시작됩니다. 50대, 60대 되면 가속화됩니다.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이면 10%입니다. 20년이면 20%입니다. 그러니 70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이 2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가 가장 많이 줍니다. 허벅지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종아리는 보행의 동력입니다. 이 두 곳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어서기가 버거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특히 고관절이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누워 계시게 됩니다. 누워 계시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야 합니다. 다리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키워야 합니다. 60대, 70대에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제일 멉니다. 게다가 아래에 있습니다. 피가 다리까지 가는 건 괜찮습니다. 중력이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올립니다. 펌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리에 고입니다. 발이 붓습니다. 저림이 옵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쥐도 잘 납니다. 그리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종아리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 종아리를 살려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까치발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까치발로 서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직접 자극합니다. 펌프 기능을 강화합니다. 발목도 튼튼해집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뼈에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체중이 발끝에 실립니다. 이게 뼈에 자극을 줍니다. 물밀도가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큽니다. 특히 남성도 조심해야 합니다. 까치발 운동이 그걸 막아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세요. 손을 가볍게 대세요. 균형 잡으려고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최대한 높여 2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게 1회입니다. 처음엔 10회 정도 하세요. 익숙해지면 20회, 30회로 늘리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예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올라갈 때 2초, 유지할 때 2초, 내려올 때 2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세요. 올라갈 때 들이쉬고 내려올 때 내쉬세요. 숨 참지 마세요. 혈압 오릅니다. 만약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을 더 세게 짚으세요. 아니면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잡으세요. 완전히 먼저입니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벽에서 손을 떼고 혼자 서보세요. 아니면 한 발로만 해보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진행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에 걷기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의자를 이용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스쿼트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겠습니다. 의자 스쿼트입니다. 무릎과 허벅지를 강화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바퀴 달린 건 안 됩니다. 의자 앞에 서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의자에 앉듯이요. 하지만 완전히 앉지 마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만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이게 1회입니다.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회, 15회로 늘리세요. 이것도 하루에 3번 정도가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릎이 발끝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곧게 펴세요. 허리가 굽으면 안 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아래를 보면 등이 굽습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느냐? 깊이를 줄이세요. 살짝만 앉았다 일어나세요. 그것도 힘들면 의자에 완전히 앉으세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만 반복하세요. 그것도 운동이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자를 치우고 벽 스쿼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한 발짝 떨어뜨리세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가세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요. 10초 정도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세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종아리와 발목을 살리는 스트레칭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아리가 뭉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세요.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보내세요. 앞발은 무릎을 굽히고 뒷발은 쭉 펴세요.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세요. 뒷다리,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상태로 20초 버티세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하세요. 양쪽 다 23회 반복하세요.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20초 버티세요.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하세요. 양쪽 다 23회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발목이 유연해지면 걸을 때 안정적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은 언제 하느냐? 운동 후에 하세요. 까치발 운동, 의자 스쿼트 다 하고 나서 마무리로 하세요. 근육이 따뜻할 때 스트레칭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종아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숙면에 도움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까치발 운동, 종아리와 발목 강화, 하루 3번, 10회에서 30회. 둘째, 의자 스쿼트, 허벅지와 무릎 강화, 하루 3번, 505회에서 15회. 셋째,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치, 유연성과 순환 개선, 운동 후 또는 자기 전.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세요.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하세요. 10회 못하면 5회만 하세요.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아프면 멈추세요. 무릎, 발목, 허리가 아프면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귀 기울이세요. 몸이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맵기 드세요. 나이 들면 식욕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근육의 7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는 드세요. 커피, 녹차 말고 맹물이요. 또 한 가지,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운동하고 잠을 안 자면 소용없습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그리고 걷기도 병행하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고
걷기도 하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속도로 걸으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돈 들고 장소 안 가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게 목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밖에 나가고 친구 만나고 이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까치발 운동 10회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의자 스쿼트 5회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붙어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덜 힘들 겁니다. 일어설 때 덜 버거울 겁니다. 3개월 후에는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걸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균형이 좋아질 겁니다. 넘어질 염려가 줄어들 겁니다. 1년 후에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튼튼한 다리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래보다 훨씬 잘 걷고 계실 겁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운동하면 늘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게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게 모레 시작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가장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늦은 겁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조금씩 하십시오. 그게 쌓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까치발 10회가 1년 후에 튼튼한 다리를 만듭니다. 오늘의 의자 스쿼트 5회가 10년 후에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침대에 누워 지내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노년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십시오.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건강한 노년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십시오.